디아블로라는 게임 아세요? 제가 학창시절에 디아블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크로맨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멀리 있는 적에게 골렘도 보내고 마법도 쓰고 해서 죽이는데 굉장히 특화된 캐릭터예요. 전 이 네크로맨서를 만레빈 99까지 키웠습니다. 제 친구가 바바리안이라는 캐릭터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바리안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적을 죽일 때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캐릭터였어요. 디아블로에는 일기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친구랑 둘이 한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더 레벨이 높은데 저 바바리안이라는 캐릭터가 마법을 맞으면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몇 대 먹고 죽었어요. 안 되겠다, 나도 바바리안을 키워야겠다 하고 바바리안을 다시 키웠어요. 근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전 네크로맨서만 키워봤으니까 레벨 10도 못 키우고 결국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접었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왔고 승진이 다 보장돼 있어요. 말렙이죠,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바바리안 같은 B에게는 항상 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A는 이제 직장인이요. 그럼 B는 뭘까요? 사업하는 사업가요. 그러니까 직장인을 말렙까지 키워도 초보 사업가한테 항상 지더라고요. 뭘로 지냐면 돈으로 져요. 여기서 A가 사실 저거든요. 나 이제 네크로맨서 이 직장인 A 그만두고 B 사업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즉 사업을 한다는 건 다시 레벨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게임과 다르게 접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이 게임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렇게 퇴사를 했죠. 그럼 저는 얼마를 벌까요? 0원이 0원. 그러니까 월급이 직장인 만렙이었던 수준에서 빵원이 됐어요. 제가 이 0원이 됐을 때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표를 잡았어요. 저는 그때 목표를 월 매출 3천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광고 대행사였잖아요. 광고 대행사는요, 광고주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광고주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3천만 원을 달성하려면요, 매일 100만 원씩의 매출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광고주가 매일마다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달은요 막 몰려오고 어떤 달은 아예 안 와요. 그러면 저는 막 몰려온 달에는 오 3천만 원 벌었네 하고 되게 뿌듯하다가 광고주가 한 명도 안 온 달에는 막 300만 원 200만 원 벌면서 아 이게 뭐지? 직장을 갔어야 됐나? 이렇게 낙담하다가 이 유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목표를요 측정 가능한 목표로 바꿨습니다. 즉 광고주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저의 기분의 상황과 저의 컨디션이 변하지 않게끔 측정만 되는 목표를 잡았어요. 이게 뭐였냐, 저희 광고 대행사의 핀마케팅은 머니테이커,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유튜브는 한 달에 8건, 블로그는 한 달에 5건 이렇게 해서 게시물을 그냥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하게 측정이 가능한 수량으로만 목표를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3천만 원을 벌고 안 벌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채운다, 여기만 초점 맞췄어요. 그러면 매달 3천만 원을 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광고주가 많이 들어온 날도 있고 많이 들어오지 않은 달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달성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6건 올렸으면 2건 더 올려야지, 4건 올렸으면 1건 더 올려야지, 이게 보이니까 얘는 달성을 했어요.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유동적인 건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목표를 채웠기 때문에 이 총량은 제가 생각했던 매출을 넘었어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니까 이 측정 가능한 목표가 저를 계속 붙잡아 준 거예요.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매달 들어오는 매출에만 초점을 맞췄으면 저는 아마 이거 다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면 특히 직장처럼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니까 안 들어오면 이 안 들어온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후회할 걸 적었어요. 인간이 후회하는 순간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7살에 퇴사를 했어요. 젊은 나이다 할 수 있겠지만 제 주변의 또래를 봤을 때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왜냐면 37살에 레벨이 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했어요. 퇴사를 하면서. 어차피 퇴사한 거 앞으로는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그때 딱 한 게, 아, 나는 얘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이것에게는 무조건 해야겠다 라는 걸 적었어요. 첫 번째가 저의 사업이었어요. 광고 대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제가 광고주의 매출을 2배, 3배, 10배, 20배 늘려줘도 제가 받는 광고비는 동일하다는 거였어요. 광고주의 것 당연히 키워주는 거 좋지만 내 사업에다 내가 직접 적용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광고주들의 사업 중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해보자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르마인베어입니다. 실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달성했어요. 두 번째로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데 하는 게 바로 유튜브였어요. 근데 제가 뭐 영상 촬영이나 편집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편집하시는 편집자님을 뽑은 거예요. 이제 막 4만이지만 이 4만밖에 안 되는 채널에서 저희 핀마케팅의 절반이 넘는 광고댕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게 바로 책이었어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퇴사했을 때가 2021년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2023년 12월에 저의 첫 책이 나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르마인베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계속 할 수 있게 했던 그 원동력은 후회라는 감정이었어요. 아,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 지금 늦게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겠다. 이
감정이 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후회라는 감정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면 부정의 감정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의 감정에서 이 세 가지 결과물이 나온 건 긍정의 결과물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후회하지 마. 후회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이 감정에서 오히려 긍정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뭐 해서 후회했지? 아마 대부분은 무엇을 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사기를 당하거나 엄청난 투자를 한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제가 한 세 번째는요, 환경을 세팅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덩치도 크고요. 맨날 만나면 술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자기 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했는데 그 친구 인스타 들어가잖아요. 맨날 사람들과 이렇게 술 먹고 뭐 좋은 사람 좋은 만남 하면서 맨날 술자리에 그런 사진만 있는 거예요. 금주를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왜 술을 계속 마실까? 친구 집에 가니까요, 컴퓨터 바로 아래에 미니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는요, 술병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어제 먹다 남은 술인데 아까워서 놔뒀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니까, 술병 가지러 멀리 가기 싫어서 그냥 미니 냉장고 하나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PC에는 넷플릭스가 계속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자리에 앉는 순간 술 냉장고에서 술 꺼내가지고 어제 남은 술이랑 먹고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금주가 할 수 없는 완벽한 환경이 세팅된 거죠. 아니, 저렇게 하면 당연히 금주 못하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사실 우리 환경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작심삼일로 못하고, 무엇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도 못하고, 이게 환경이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변화를 못해요.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저희가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야식을 시키는데 이 젓가락을 맨날 빼먹어요. 배민에 보면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넣어주세요, 이거 한번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걸 맨날 빼먹어서 맨날 젓가락 없이 살았습니다. 넛지라는 책에 보면요, 인간은요, 의식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기에 무의식적으로 할 환경을 세팅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환경을 어떻게 세팅했냐? 똑같아요, 이 친구랑. 제 친구가 술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었던 건 술이 바로 옆에 시원하게 있고, 어제 먹은 술이 있고, 컴퓨터는 항상 행복한 넷플릭스를 계속 방영해주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려면 앉아야 되고, 앉으면 술 먹어야 되고, 이게 세팅이 됐잖아요. 저희 회사에도 PC가 있죠. 저희 PC. 사무실에 오면요, 이 본체를 누르고 작동이 되어서 켜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네이버 로그인하고, 네이버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들 다 로그인하고, 이제 광고주분들 거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어떻게 광고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고 나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전원 켜고 나서 한 1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그동안 인스타그램 하는 거예요. 네이버 로그인해야 되네, 로그인하고 또 인스타 한번, 다른 프로그램 켜야 되네 하고 또 유튜브 보고. 실제로 9시엔 출근하지만요, 부팅하고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보다 보면 11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11시에 정신 번쩍 차려요. 이제 일해야겠다. 근데 12시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진짜 일하는 건 1시부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앞에 오전 시간 어디 갔죠? 다 날아가 버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제 환경을 세팅한 거예요. 사무실 출근하면은 바로 일할 수 있게 본체를 아예 끄진 않았어요. 그리고 모니터만 2개 꺼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모니터를 딱 키면은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로그램과 카톡방이 다 로그인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마치 이 친구가 앉아서 바로 술을 마시는 것처럼 앉아서 모니터를 키면요, 제가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모든 게 다 켜 있으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전기료가 많이 들지 않을까. 저희 3시간, 4시간이 더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쿨하게 전기료는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훨씬 더 일의 효율이 올라가고 매일매일 일을 빠르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능률이 훨씬 올라갔어요. 전에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가 인스타그램과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오자마자 바로 작업을 하니까 이 3시간 동안에 실제로 예전에 오후에 했던 일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일을 바로 오후처럼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날의 오후에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한나절씩 버는 느낌이었어요. 1만큼 일하던 사람이 1.5만큼 일하니까 실제로 버는 돈은 1.5배가 아니라 2배, 3배 이렇게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경 설정이 뭐 작은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뭘 하고 있었지? 그 환경을 조금만 바꿔줘도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퇴사하고 월 수익이 0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고, 두 번째로 후회할 걸 적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환경을 세팅했어요. 제가 레벨 99였던 네크로맨서를 그만두고 바바리안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한 레벨이 한 60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 바바리안 레벨을 계속 키우면서 레벨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말한 3가지를 지키면서 레벨업 하시길 바랍니다.